우리나라 영화 시장은 작년 2억 명을 돌파하며 점점 커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연일 수많은 영화 소식을 퍼나르고 있고 이제는 1,000만 영화의 등장이 예전만큼 엄청난 소식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특정 영화가 많은 관에서 상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상영관 몰아주기는 영화 선택의 폭을 제한시키고 영화의 다양성을 훼손시킨다. 사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한 영화가 많이 상영이 되니까 조금 그 영화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상영하는 영화는 점점 많아지는데 실제로 극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영화는 다른 상업 영화 때문에 한정이 돼버리니까 결국에 접할 수 있는 거는 인터넷으로 보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실제로 영화를 보고 그러는 느낌이 거의 줄어들고도 하고, 그래서 점점 영화를 접할 수 있는 폭이 상업 영화 때문에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다양한 선택의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게 사라지는 게 안타깝죠. 그게 무조건 상업적인 영화만 자본의 힘으로 이렇게 다 하는데 좀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폭의 영화를 갖다가 선택할 권리가 사라진 게 안타깝죠. 상영관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동시 상영이 되고 있어도 시간대가 너무 이렇게 몰려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시간대가 한두 시간 정도밖에, 여러 가지 시간대 중에서 6회 정도 한다 그러면 한 2회 정도밖에 상영이 안 돼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든지 해서 아무래도 좀 불편했던 경험이 있죠. 이 같은 현상은 자료를 보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2010년 상위 2%의 상업 영화들의 매출 비중은 42.5%로 절반을 넘지 않았던 반면 그 수치는 조금씩 증가하여 2013년은 약 67%로 절반 이상을 넘겨버리는 엄청난 매출 성장을 가져왔다. 2013년 개봉한 영화는 907편으로 집계되었는데 907편의 영화 중 33편의 영화만이 전체 매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로 미루어 볼 때 특정 상업 영화들이 상영관을 독점하여 매출을 올리는 추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한국의 한 편당 영화 제작비가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특히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경우는 수익을 뽑으려면 일정한 이상의 스크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작게는 한 200개, 한 300개 정도 이상 되고 많게는 이제 500개에서 10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를 과다 확보하지 않으면은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화에 들어가는 대형 제작비를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스크린 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한편에 크고요. 두 번째는 배급상의 문제죠. 예를 들면 배급을 담당하는 회사가 극장을 소유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과적으로 배급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자기 영화가 극장에 많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배급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화 관객 수 2억 명을 돌파한 2013년의 영화들의 사례를 들어보자. 영화 아이언맨 3는 전국 1389개의 스크린에서 약 16만 번의 상영을 하였다. 마땅한 경쟁작이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지만 가히 엄청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상영관 독점은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당시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상영 스크린 수는 1341개로 경쟁작이었던 무서운 이야기 2의 스크린 수 337개에 4배 정도의 스크린을 가져간 셈이다. 2100여 개의 국내 스크린 중 1300개 이상을 가져간다는 상영 구조 자체가 매우 기이하다. 이처럼 많은 관객 수 기록을 세웠던 영화들은 많은 스크린에서 많은 상영 횟수 덕분에 기록을 달성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쏟아지는 상업 영화 속에서도 다양한 영화들이 상생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바로 다양성 영화이다. 다양성 영화란 기존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합친 영화 상영의 종류이다. 매달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양성 영화 분류 심사를 한다.
영화들은 이 심사를 거쳐 다양성 영화로 분류되어 상업 영화들과는 별개로 취급된다. 2009년 원앙소리, 2011년 파수꾼, 2013년 지슬2 끝나지 않는 세월, 2014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등이 그해에 흥행한 다양성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객수 10,000명만 넘으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양성 영화는 다양성 영화만을 상영하는 전용 상영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다양성 영화의 관심이 예년보다 높아지는 추세에 힘입어 2007년 CGV는 인디 영화관을 무비콜라주로 새롭게 탄생시켜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는 브랜드로 런칭했고, 롯데시네마의 경우 아르떼라는 이름으로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적으로 서울 부근 혹은 대도시 부근에 몰려 있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한다.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독립영화 중에서 유명한 영화들이나 아니면 유명하지 않은 영화들, 그런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집에서 거리가 너무 먼 곳에서 상영이 된다거나 이래서 보러 가지 못하게 돼서 결국 보지 못한 그런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너무 한쪽에 치우친 그런 영화관의 그 상영 행태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문화의 그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 상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 영화의 인기를 더욱 늘리고 상업 영화들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관객들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다양성 영화 전용관의 의미가 무색하게도 그들의 상영 횟수는 안타까울 정도로 적다. 상영 횟수뿐만이 아니라 각 상영관마다 상영하는 다양성 영화의 개수도 차이가 있으며 격일마다 상영하는 작품도 눈에 띈다. 미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멀티플렉스에 독립 영화들이 걸렸을 때 시간표가 이를테면 아침 8시 50분이라든가 밤 1시 40분 평일에 이렇게 걸려버리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간대 영화가 2회차가 상영이 돼요. 그래서 영진이 뭐 통합전산망 같은 데 보면은 독립 영화들이 현저하게 점유율이 낮은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른바 뭐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오후나 이런 프라임타임에 영화들이 상영되지 않는 영향도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반부터 큰 영화들이랑 같이 멀티플렉스 경쟁하는 좀 불가능한 거에 가까운 거여서 뭐 많이 얘기들 하는 퐁당퐁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말 그 취약 시간대 배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관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약간 오프 더 레코드성의 얘기긴 한데 독립 영화들은 멀티플렉스 뭐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광고 자리들의 광고를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한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극장 입장에서는 극장 광고피로 들어오는 거니까는 좋은 관, 큰 관, 좋은 시간대를 보장해 줄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도 뭐 짐작할 수밖에 없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관객들은 영화관 찾아갔는데 독립 영화는 볼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배급사 입장에서는 그 극장에 들어간 것만 해도 저희는 좀 감사할 때가 있으니까 뭐 그런 약간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것도 있어요.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성 영화 속에서도 해외 유명 예술 영화 한두 가지를 일방적으로 많이 상영하여 국내 독립 영화나 해외 다른 예술 영화들을 접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엔 다양한 영화를 보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성 영화들의 공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저도 영화일 시작할 때쯤 그때는 영화광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좀 커뮤니티로 좀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영화 동아리도 많았었고, 영화를 같이 보러 다니는 모임도 많았었고, 보고 나서 뭐 평론이나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몇 년 사이 아마 SNS가 좀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부터는 개별적인 영화 팬들이 존재를 하지 영화광들은 많이 없어진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좀 정반대의 케이스가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하나는 뭐 다운로드도 받아서 볼 수 있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영화를 볼 수가 있으니까 블록버스터들 아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서 쉽게 얘기하자면 가성비가 높은 제품으로만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극장에서 멀티플렉스에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 영화들은 뭐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는 케이스들, 뭐 불법 다운로드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쪽이 한쪽의 관객들이라면, 또 한쪽은 이제 완전히 영화를 취향으로만 소비하는 계층들이 생겨나서 뭐 책을 사듯이, 음악을 보듯이, 뭐 락 페스티벌에 가듯이 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데서 포스케어를 찍어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족적을 남기는 것처럼 영화를 좀 패션처럼 소비하는 관객층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독립영화는 여전히 좀 거칠고 어둡고 복잡한 일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해외 예술 영화가 주는 어떤 좀 팬시한 정서 같은 부분들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작비나 아니면 뭐 캐스팅 같은 단순한 수치로만 비교를 해보아도 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뭐 몇십억 들어간 뭐 대작이고, 사실은 국내에서만 개봉을 이런 다양성 영화처럼 되었을 뿐이지 사이즈 차이는 굉장히 큰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의 해외 예술 영화를 선호하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그냥 단순히 영화로만 보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더욱 거대하고 자극적인 상업 영화들에 익숙해질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다양성 영화들을 찾았을 때 그들은 설 자리를 잃어 우리 곁을 점점 떠날 처지에 놓일지도 모른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경기도나 제주 등의 지역에서 다양성 영화 제작과 상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시민들 차원에서는 클라우드 펀딩, 소셜 펀딩 등의 방법으로 다양성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도움들은 근본적인 상영관 독과점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과연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법적인 해결 방안은 아무래도 스크린수 제한, 한 영화관에 멀티플렉스 10개면 그중에 몇 개 이상은 독립 영화를 상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방지법, 이런 것들 법을 해결하는 문제는 아마 그런 거일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영화 관객들이 좀 편식하지 말고 다양한 영화를 좀 관람하는 그런 문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자기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분명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연일 기록을 경신하며 다양한 영화제를 휩쓸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영관 독과점, 교차 상영, 지원 미비 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직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영화의 소비자로서 주로만 가는 영화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